안녕하세요, 단신입니다. 네, 오늘도 대항해 시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러 나왔고요. 그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면 대항해 시대 오리진 중에서 카리브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 거예요. 지금 제가 원래 하던 컨셉의 내용은 하지 않고 요새는 또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예전부터 했던 장르가 있는데 뭐 나 혼자 논다 게임편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대항해 시대 오리진 하고 있는데요. 요게 좀 카리브에 이용하는 방법, 그러니까 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, 이미 설명이 많이 나왔어요, 사실 유튜브에. 그리고 저도 그 설명 참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, 이제 거기서 안 나온 저만의 팁 같은 거,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설명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키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카리브해를 가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지도 검색하는 방법.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지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인벤 있거든요. 여기 인벤에서 보면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. 다 보이거든요. 세계의 지도랑 도시들 이게 다 보여요. 근데 이제 아마 정보가 많이 없는 거는 지금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있거든요. 도시랑 이제 마을 같은 거 있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봐요. 이게 레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고요.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, 대부분. 그리고 여기 지역 있죠,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라고 보이면 돼요.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왔던 그 시대,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되는 그쪽이죠. 해적들이 이제 해적질을 되게 많이 했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이죠. 오스만이 통치했던 이쪽에서 또 요 알제랑 튀니스 이쪽에 알아줬잖아요. 뭐 바르부사 해석잔 그런 것처럼 이제 카리브해도 그쪽인데 대항해 시대 이 게임 자체에서는 이쪽이 되게 금싸라기 땅이에요. 왜냐면 이쪽에서 물건을 사서 이 유럽 쪽에 팔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. 근데 이제 각설하고 일단 가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. 아마 이제 유럽 쪽 지도는 대부분 다 뚫으신 분들은 다 이제 뚫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유럽 쪽은 이렇게 다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잖아요. 한 번도 안 뜬 지역은. 그래서 넘어가는데 총 저는 4개 포인트로 봐요. 이거를 그냥 뭐 푼살이나 폰타 델 가다로 보시는 그냥 분들도 계신데, 왜냐면 여기가 되게 대표적이고 이쪽에서도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보시면은 보이시죠? 폰타 델 가다에서 사누안 가는데 직선 거리로 좀 짧은 편이죠. 여기 아래 있는 푼살이나 라스팔마스도 마찬가지예요. 거리가 짧아요.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 아르김이 이제 그 아프리카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잖아요. 왼쪽에서 거기서 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직선 거리로 가면은 사누안이랑 산토 도밍고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 루트 중에 처음에는 요 2개밖에 내용을 몰라서 푼살에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나스팔마스에서 갔었거든요. 왜냐면 여기가 처음에는 저희 쪽 항구였는데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. 지금 네덜란드 쪽이 거의 다 먹었어요. 이쪽을 저희 서버에서는 대서양 투거든요. 네덜란드 세상이 됐죠. 그래서 이쪽에서 가다가 근데 저는 여기를 권장드립니다. 아르김까지 쭉 내려가요.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레벨 15가 넘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벨 15까지는 최대한 레벨업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일단 아르김에서 뭐 딴 거 없어요. 그냥 왼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. 왼쪽으로 쭉 가시면 이 땅이 보이실 거예요. 여기 사누안 산토 도밍고가 있고,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려면 그 배에서 뭐지? 아, 씨, 고장났네요.
이게 가끔씩 재해가 발생하는데 얘가 제동으로 자동으로 제대로 처리를 안 할 때가 있어요. 버그인가? 이게 왜냐면은 부관 위임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처리가 늦네요. 어쨌거나 이제 다시 설명 돌아갈게요. 그래서 지금 아르기미로 가고 있잖아요. 아르기미로 가서 쭉 왼쪽으로 가시면 산호안이나 산토 도밍고로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더 아래도 있긴 한데, 왜냐면은 베서스트에서 왼쪽으로 가면 카엔이라는 데가 있어요.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전 여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유럽에서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, 여기는. 그리고 이쪽에서는 건질 게 없어요. 제가 아르김을 거쳐서 가는 이유가 보이세요? 금이랑 커피 루벨라이트도 유럽에서 좀 가격이 되거든요. 비도도 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격이 좀 되고, 근데 커피 루벨라이트 비도는 안 사요. 저는 뭘 사냐, 금을 사요. 이제 이따가 거래한 내용 보내줄 건데 금이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. 그래서 금을 여기서 많이 못 사거든요, 결과적으로. 금을 많이 못 사요. 이게 처음에는 11개인가 살 수 있었고, 이게 또 계절이랑 어떤 이제 뭐 상태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낮아질 때가 있고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자면 캐비어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인가 가 이제 많이 나오고, 봄 여름이었나가 적게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금은 또 원래 많이 안 나오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러면 아르김에서 금을 한번 사서 출발을 했다 올 때쯤 되면 금을 또 한 번 다시 살 수 있어요. 근데 그래봤자 14개, 15개가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나머지를 채워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카리브에서 뭘 사야 되냐?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은이나 여기 뭐 금을 추천을 해주시는데, 뭐 결과적으로 금이나 이제 은을 추천을 많이 해요. 뭐 58 이런 거,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. 에메랄드, 은, 이게 가장 비싸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사금은 별로예요. 담배가 더 비싸요.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이게 서버마다 다를 텐데 좀 활성화가 잘 된 서버는 은, 금, 뭐 이건 다 뚫렸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산호안으로 가거나 뭐 좀 거리가 좀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, 아까 전에 에서 포를라마르로 가서 오팔이랑 뭐 바닐라도 좀 아마 비쌀 거예요. 이런 거가 다 뚫렸으면 사서 여기서부터 은, 금, 그 다음에 올스파이도 좀 비싸게 팔려요, 유럽에서.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팔 토파즈, 흑요성은 별로 비싸게 안 팔려요.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긴 한데 팔리면 다른 거를 차라리 사가는 게 나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팔 사고 여기서 토파즈 이런 거를 사서 가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 여기서 쑥 굵은 다음에 산토도밍고에서 은이랑 담배, 그 다음에 요건 별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담배랑 담배, 그럼 거의 꽉 찰 거예요. 은, 담배 하면 이렇게 돌면.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, 이게 지금은 저희 서브는 금은 안 뚫렸고요. 금이 뚫리려면 투자가 상업이 사야 돼야 돼요. 사가 돼야 되는데 상업 단계가 낮아서 금이 안 뚫렸어요, 저희는. 그러면 요 아래 루트는 별로 안 좋거든요. 물론 아보카도도 비싸긴 해요. 이게 근데 또 너무 많이 들리면 솔직히 하나하나 클릭하고 사기 귀찮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아래로 갈 때는 금이랑 은 플러스 뭐 아보카도, 그 다음에 올스파이스, 바닐라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. 당연히 오팔은 비싸고요. 근데 오팔, 토파즈, 금, 은은 많이 못 사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바닐라나 아보카도로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쪽 루트가 있거든요. 베라크루즈에 와서, 그리고 팔 때는 베라크루즈까지 와서 팔면은 제일 비싸요. 근데 이제 다른 도시가 먹고 있으면 관세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지금 베라크루즈 관세가 20%예요. 근데 저는 이제 레벨이 거의 28이라서 관세 20% 거의 관세 제대로 거의 막고 있거든요. 그러면 되게 많이 떼가요. 180 정도
160에서 180 정도 스윙이 나면 거의 한 20 얼마대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맹항이 있으면 동맹항 최먼 거리,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면 사우스 사이드 산티, 그리고 근데 산티아고나 산토 도밍고에 팔면 또 가격이 여기랑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. 너무 관세가 비싸서 베라크루즈에서 팔 때 뭔가 많이 떼인다 그러면은 그냥 산티아고에서 파시면 되고, 그런 경우는.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다 그러면 이제 뭐 사우스사이드 같은 데서 팔면 되겠죠. 그래서 베라크루즈가 보면 되게 치열해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치열하죠, 가격이. 어쨌든 좀 다시 돌아오면은 아래 라인은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축약하면 금, 아보카도, 그 다음에 오팔, 뭐 바닐라 요정도 사서 가면 됩니다. 귀찮으면 위까지 또 돌고. 그리고 윗 라인은 베라크루즈부터 은, 치클. 근데 은이랑 치클만 사서 가도 되는데, 은이랑 치클이랑 좀 담배 이런 거 좀, 은세공은 사지 마세요. 은세공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테킬라도 그렇고, 카카오도 그렇고. 제일 비싼 게 은, 그 다음에 치클도 비싼 편이긴 한데, 치클보다는 파인애플, 오팔, 그리고 담배, 올스파이, 그리고 여기도 담배, 은 이렇게 있죠. 요거를 추천하고, 에메랄드랑 은 이런 거는 생각보다 금방 풀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베라크루스까지 안 가면 여기 이제 아바나에서 담배, 사우스사이드에서 파인애플 오팔, 산티아고에서 에메랄드, 뭐 공간 남으면 사금 사가시고요. 파인애플, 사금이 파인애플보다 싸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 다음에 담배, 올스파이, 사금, 은, 담배 이렇게 사가시면 되고요. 이런 게 다 안 뚫렸을 때 요거 다 총 뚫려서 제일 좋은 루트는 뭐냐면, 아무것도 안 뚫렸다 그러면 올스파이스, 나사우에서 올스파이스, 아바나에서 담배, 그 다음에 사우스사이드에서 파인애플, 산티아고에서 파인애플, 포트포율에서 담배, 올스파이스, 그 다음에 담배 사시고 가는 게 제일 비쌉니다. 그러니까 귀금속 같은 거, 보석이나 이런 게 안 뚫렸을 때는 그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파는 게 제일 비싸고요. 그전에는 그게 뚫리면 이제 은, 금, 뭐 오팔 이런 보석류 사시면 돼요. 그리고 루트가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끝쪽으로 와서 파시면 제일 비싸요. 위로부터 보시면, 그 북해 방향부터 보시면 코콜라, 상트페르트부르크,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씩 먹고 있죠. 이게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아래도 보면은 이건 영국이 먹고 있죠. 이게 아마 이벤트 때문에도 투자하는 게 있는데, 얘네들이 그냥 이벤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이벤트성이 큰 것 같긴 하네요. 왜냐면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면 보통 1000단 이렇게 되는데, 근데 이렇게 끝단위를 먹으면 장점이 뭐냐면, 내 나라면 관세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여기 와서 팔고, 살 때는 관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으면 보르사이드에도 팔고, 여기서 사갈 때는 반대로 시벳, 향수 이런 거 비싸게 팔리거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왔다라면 캐비어 지금 제가 한번 팔아보려고 시도 중이거든요. 이렇게 돌면서 캐비어랑 그 다음에 융단 같은 거 이런 거 이번에 사봤어요. 그냥 안 팔아봤거든요. 융단이랑 다마스크 같은 경우는 로쿰도 그렇고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사봤고, 그 다음에 많이 파는 게 뭐냐면 이쪽 피사, 제노바에서 보면 벨벳, 서양 대포가 제일 비싸고요. 그 다음 벨벳, 은식기, 그 다음에 대리석상, 여기도 벨벳 있죠. 그러니까 나폴리부터 보면 벨벳 서양대포 대리석상, 벨벳 서양대포 은식기, 그 다음에 코르듀도 은근히 비싸요. 코르듀 서양대포, 그 다음에 몽펠리에에서 또 코르듀 있죠. 그 다음에 세비야에서 화승총 서양대포. 이렇게 사면 거의 꽉 차실 거예요. 이게 제일 비싸고요. 안 뚫린 경우 거의 없어요. 서양대포까지는 금방 뚫리는 편이더라고요. 안 뚫리면 벨벳은 거의 뚫렸을 거예요. 도자기
이 은세공이 이쪽에서 싼 이유가 있어요. 은세공이 보면 서양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고, 만약에 안 뚫렸으면 이제 도자기 같은 거 가져다가 파시면 돼요. 보이시죠?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북쪽 항로가 있잖아요. 이쪽은 이제 남쪽 지중해 쪽이고, 향수 이런 거 거의 7,000 나와요. 그 다음에 10에 거의 한 5,000 정도 나오고, 그 기준은 아까 말한 요 베라크루즈에 팔았을 때예요. 베라크루스에 팔았을 때 5,000 정도, 향수 7,000, 그 다음에 10에 5,000, 그 다음에 서양대표 거의 한 4,000, 벨벳 거의 한 4,000이고, 대리석당 한 3,000 중반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. 은신기도 3,000 중반이고, 화승총 좋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화승총이 2,000 거의 후반대여서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북쪽 항로가 있잖아요. 북쪽 항로는 아가비트 은근히 비싸더라고요. 이거 비슷한 뭐 술 종류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비쌀 줄 알았는데 아가비트가 조금 비싸게 나오고요. 한 아가비트가 4,0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보드카 못 팔아봤어요. 저 보드카를 살 수가 없어서. 그래서 여기는 호박이라든지 아가비트랑 그 다음에 비슷하죠. 호박은 은근히 많이 살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전기석, 아가비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가비트가 한 4,000원 정도 하고, 나머지는 거의 한 3,000원대예요. 은식기도 3,000원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보석세공, 요런 거 사서 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유리구슬, 은식기, 유리구슬 은식기, 이러면은 이쪽 만약에 코콜라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다 찰 거예요. 도시 몇 개 돌면. 그거 갖다 팔면은 비싼데, 그러면 어떤 항로가 더 돈을 많이 버냐? 이쪽에서 가는 게 제일 많이 법니다. 캐비어는 아직 제가 사서 안 팔아봤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 향수랑 10엔 모아서 이쪽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대포랑 벨벳, 인식기 이런 거 갖다가 파는 게 제일 가격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이게 좀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드렸는데, 이제 아르긴 거의 도착했네요.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을 드리면, 캐리브에 갈 때는 아르김에서 출발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. 금을 살 수 있다는 것과 짧은 거리, 그 다음에 이쪽에서 거래하는 거는 금은, 그 다음에 오팔 같은 보석 종류 위주로 하되, 그런 게 없을 경우는 파인애플, 담배, 올스파이, 그 다음 그런 거 위주. 이것도 늦게 나올 거예요, 아마. 여기 있는 아보카도도 요 섬에 위주로 뚫리기 전에는, 금, 은, 뭐 보석 뚫리기 전에는 하는 게 가장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대항해시대 오리진 카리브 해편, 네, 설명 마치겠습니다. 원래 다른 것들 좀 더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, 기본적인 거 카리브해를 뚫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요걸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.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올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.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